왕세, 강약, 왕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는 뭐 강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고 약자는 어떤 강약이 어떤 약일 거고요. 왕하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쇠하다고 하는 것은 기운이 빠져나간다는 의미 이렇게 되는데, 자, 강약 왕세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기로 하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공부하시면서 여러분 신강하니 신약하니 막 이런 용어들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렇게 몸을 이렇게 눈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건강하겠다, 저 사람이 좀 약하겠다, 힘이 쏘겠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사주팔자를 보는 순간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주가 95%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주팔자가 여러분 눈으로 보고 신강신약 구분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팔자에 놓여있는 상황을 보고선 이것이 강하다 약하다 라고만 안다면 여러분 용신 잡는 건 누워서 떡 먹기예요. 왜 용신을 잡기가 어려운 줄 아시죠? 약한지 강한지를 모르기 때문이야. 근데 여러분 신강하니 신약하니 강약에 대한 논리는 많이 들어봤지만 무엇이 그러면 강하고 약할 것인가? 이걸 명리를 10년을 배운 사람도 모른답니다. 그냥 무엇이 왕하고 무엇이 쇠한가 모른답니다. 우리는 이제 강약의 논리와 또 하나는 왕쇠에 대한 논리와 그 다음에 왕쇠라는 것은 일명 쇠왕의 논리와 아마 똑같습니다만, 이런 논리에 대해서 전혀 지금 어떤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강약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자평명리학에서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왕세쇠형은 신살명리학에서 많이 쓴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여러분 자평명리학은 오행학이죠. 신살명리학은 음양학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행학문을 생극재화로 풀어나가. 자평명리 왜? 생하고 극하고 재하고 화한다고. 그래서 내 힘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내 힘이 극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하고 내가 극하고, 그래서 내 힘이 극설의 어떤 여부를 가지고선 신강신약을 따지는데, 음양학에서는 생극재화로 따지지 않는 거예요. 원령의 기운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강약 왕색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강약 왕세의 논법이 이렇게 오시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우리는 자평명리 오행학 생극재화를 가지고 우리는 이것을 그냥 이법이 아니라 그냥 어떠한 이론에 의해서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법 이렇게 얘기를 해. 그 다음 밑에 것은 기법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이 이제 강약 왕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실 때 먼저 우리가 배우셔야 될 게 뭘 배우셔야 되냐면은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강약의 주체, 사주에서 강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일간이야. 일간이라고, 일간. 일간이 기운 자체를 가지고선 약하다 강하다고 논하려고 한다면, 일간을 대비해서 일간이 생하는 녀석, 그 다음에 일간을 극하는 녀석, 일간을 생하는 녀석, 그쵸? 그 다음에 일간이 극하는 녀석, 이 관계를 분명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만 여러분이 제대로 아신다고 한다면 강약의 주체를 통해서 진짜 일간이 신강한지 신약한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쓰여지는 용어가 여러분 도표에 보시다시피 왕, 상, 휴, 수, 사 5가지로 나뉘어진답니다. 자, 왕상 휴수사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제 종종 많이 듣게 돼요. 근데 실제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쓸까 하는 것은 별개로 치고요. 우리가 신강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 쓰이는 용어인데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
나하고 같은 비겁의 무리를 우리가 왕이라 그러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인성의 무리고, 휴는 내가 생해주는 식상의 무리, 수는 내가 극하는 재성의 무리, 사는 나를 극하는 관성의 무리인데, 자, 일간을 기준으로 무엇을 넣고 이렇게 보시자고요. 어떤 사람이 여기 보니까 임수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나를 생해 주니까 인성의 상의 기운을 갖고 있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상휴수사를 보다 정확하게 놓고선 일간 대비 왕상휴수사를 나눌 수 있는 기준, 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에 그 궁성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월지랍니다. 그래서 월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몇 월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월지가 놓여지는 곳이 뭐예요? 혹시 몇 월 달은 춥다 덥다를 얘기할 수 있나요? 그렇죠. 몇 년은 춥다 덥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나의 일지를 보고 춥다 덥다 할 수 있나요? 나의 시지를 보고 춥다 덥다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잖아. 자, 연월일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 내가 그래서 아직까지 여러분 이제 고법에 가시면 무슨 걸록, 제왕이니 관, 이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편의는 어디에 쓸까요? 인성은 마지막에 부모님의 재산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인이 가져가는 사람이야. 이건 우리가 분석의 관점이고, 신강 신약만 놓고 가자고. 신약하다. 신약하다. 그렇죠? 대단히 신약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 이렇게 보시는 거야. 이 사람의 용신을 우리가 좀 한번 살짝만, 우리가 그 뒤에 가면 다시 배우지만 보시자고. 이 사람의 용신은 이 사주팔자 내에서는 그래도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뭐예요? 약하니까 뭐가 필요해요? 인성과 비겁이 필요하잖아. 비겁 수 있어요, 없어? 없잖아. 인성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래도 이 사람의 인성 금 있죠. 금이 결국 뭐예요? 용신인 거야. 금이 기본적으로 금이 용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금의 용신의 기운이 들어왔어요. 용신의 기운이 들어오면 어떨까요? 내 힘이 어떻게 될까? 강해지죠. 내 힘이 강해진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로 간다? 식, 재, 관을 보게 되지. 향하게 되잖아. 향하잖아. 보잖아. 지금은 볼 수도 없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기도 하지만은 이 식재관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결과로 이루어지겠죠. 내가 이래서 나의 뭐가? 결과가 돈으로 들어오죠. 사회적 명예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내가 비겁과 인성이 우러서 드디어 신강해졌을 때만이 이러한 식상과 재성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평상시 인성과 비겁의 운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나의 식상과 나의 재성을 그냥 바라볼 뿐이야. 돈이 벌고 싶어. 저 여자가 아름답네.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라고 마음만 들어갈 뿐이지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신강해졌어. 신강이 운이 들어올 수 있죠? 운이 들어오면 그것이 향하면서 결과까지 추구하면서도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의 운이 언제일까? 바로 개운이 되는 해겠죠. 그래서 용신의 그것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 하지만은 용신이 반드시 수가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금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식재간이 내 걸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또 않은 거예요. 근데 신강은 어떻게 돼? 내가 테이크하고 내가 끌어갈 어떤 그런 게 있잖아. 그러니까 신경 안 써. 근데 신약하면 그렇다고. 왜? 기본적으로 보호 본능이 있는 거야. 기본적으로 내가 약하니까 보호를 받고 싶잖아요. 그럼 상대방도 내가 뭔지. 근데 신약한 사람들은 인정도 많아요, 실제. 근데 성격이 좀 뭐가 많이 나 있지. 신약하면은 아주 기운이 어떨까? 신약하니까 예민하고 민감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좀 까칠한 면이 있어. 그럼 우리 신약은 반드시 나쁘고 신강은 반드시 좋을 것인가? 그렇진 않아요. 신약은 어떻게 돼요? 신약력은 아주
무엇인가를 수렴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함께 이렇게 추려나가고 하는 총무적 역할 같은 거 있잖아. 기획 전략 같은 거 기가 막히게 잘해. 근데 신강사주는 어떻게 돼요? 펄쩍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대외 홍보 활동 영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대외적인 어떤 이런 것들 끌고 나가는 것들, 이런 건 기가 막히게 잘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신약사주가 딱 되면은 기본적으로 신약사주는 사업하기가 부적절한 거예요. 왜? 끌어모아야 되는 사주니까. 이 사주는 자기가 안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신약한 사주는 이렇게 식신의 일들이 별로 좋지 않고, 그러니까 신약하니까 식상을 아까 건강이라 그랬잖아요. 식상의 운이 건강을 해쳐. 그래서 신약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이제 여기 간목이 이렇게 있더구만, 여기는 을목이 이렇게 있더구만. 오늘 어떤 사람이 왔어. 어떤 사람이.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신강하죠. 대단히 신강하죠. 신강한데 뭘로 신강하던가요? 인성으로 신강하죠. 인성이 극설하는 게 뭐예요? 식상을 극설하잖아. 그렇죠? 특히 이렇게 인성, 식신과 이렇게 정인, 쉽게 말해서 편인과 정인이 오게 되면 뭘로 간다? 편인으로 가. 편인은 뭘 뒤집어 버린다? 식신을 뒤집어 버리자. 도식한다 그러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식신, 아이고 도식하는 사주라 밥 벌어먹겠네, 그렇게 하지 말고 건강이 나빠진다 안 나빠진다? 식신, 건강이 극도로 나빠지는 거야. 근데 부모한테, 이 부모잖아. 결국 부모한테 받는 게 있어요 없어요? 받잖아. 그러니까 부모의 사주가 부자면 이 사람은 부자인 거야. 재물이 많은 사람이야. 재물이 많은 거야. 건강은 어떻게 된다? 깨지는 사주. 그런 사주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명들은요, 대체적으로 어떤 운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아주 제약을 많이 받는데, 이런 경우가 우리가 대표적으로 신강하지만 너무 신강한 것이 인성이 신강해지면 식신을 쳐서 건강이 나빠지더라. 그러니까 신강하지 않더라도 신약명이 식신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약한데 식신은 내 힘을 빼나가는 거 아니야.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져. 인성으로 신강해도 인성이 식신 도식을 하기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지만, 내가 신약한데 내 힘이 빠져나가잖아. 약해지는 거예요. 건강이. 그래서 신약명이 식상이 운이 되잖아요. 여러분 언제 내가 죽을 줄 궁금하잖아. 간단해 답은. 편인과 식신이 물려 들어올 때 여러분. 아니면 내가 신약한데 식재관을 보는 운이 있죠? 죽어 그때. 죽는 거 간단해요. 언제 죽는다고? 이렇게 신약하면서 식재관. 내 힘이 식재관으로 놓이면 신약해지지요. 이럴 때 죽는다고. 특히 인성이 편인이 들어와서 식신을 끊을 때, 이때 아주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사주팔자는 신강하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신약으로 놓여있으면 신약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하고 정확하고 정밀하고, 그 다음에 깔끔한 그런 성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용의 주도하게, 주도 면밀하게 끌고 나가는, 그래서 기획 전략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행정직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업무적으로다가 마무리를 깔끔하게 페이퍼로 짓거나 하는 사람들. 그러나 신강하면 어떻게 돼? 내가 끌고 나가는 사주잖아. 그렇죠? 내적 어떤 그런 가정적으로 우리가 다스리는 부부의 주부라고 한다면 신강은 어때? 남편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사주는 반드시 나쁘다, 신강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자기가 따른 업상 하는 일들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 어떤 천성, 성격 이런 걸로 따져보면은 아주 꼼꼼한 사주들, 그러면서 식재관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겠죠. 이런 점에는 우리가 어떤 단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하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요, 여러분 이렇잖아. 잔디가 잘 커요? 나무가 잘 커요? 근데 우리가 오래 사는 거는 잔디가 더 오래 살아. 나무보다도. 밟아도 살잖아. 나무는 부러지면 끝나는 거예요. 잔디는 잘라도 또 나와. 왜? 약하니까.
생존, 자기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은 꾀로 사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힘으로 사는 거고. 근데 누가 더 오래 산다? 신약명이 더 오래 살아. 아까 그랬잖아. 신약한 것은 몸이 약하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 신강하다 그러면 몸이 건강하다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일단 신약명들은 상당히 어떤 요령이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요. 근데 일단 신약하면 식재관이 볼 뿐이야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삶 자체가 굉장히 곤곤하게 놓이더라. 그래요. 근데 뭐 어떤 회장님이시나 재벌의 회장님이나 우리나 먹고 사는 건 내 똑같아. 재벌이라고 해서 하루 한 끼 밥 먹을 때 밥을 한 가마씩 먹고 그러진 않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벤츠를 타지만 우린 전철을 타더라도 타는 수단은 똑같은 거에 따져보면 목적도 똑같고. 근데 당장 지금 내가 이제 그 컴포터블 좀 편한가 이런 걸 우리가 추구하는 걸 보는데 일단 그래도 사주팔자상 지금 당장에 우리 인간의 그 안위적인 측면에서 할 때 신강한 것이 훨씬 신약한 것보다는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여명의 입장도 남명의 입장도 신강한 건 좋아요. 근데 여명이 또 신강하면은 다시 얘기해서 여명이 신강했어. 신강했다 이거야. 신강하면 내가 결국 식재관으로 가죠. 관을 다스리잖아. 관이 올 수 있는 거를 못 오게 근본적으로 막잖아. 그러면은 이 사람이 식재는 추구하지만은 나의 배우자는 어떻게 돼요? 항상 이렇게 강하면은 배우자하고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남명이 다 똑같아. 근데 남명에 있어서의 내가 강하면 내가 극하는 상대는 배우자잖아. 극하지만은 그래도 재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하면은 취하지도 못하고 얻지도 못해. 이게 문제라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일단 우리는 신강명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그래도 하여튼 좋은데,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자고. 맨 마지막에 240페이지 맨 끝에 사주팔자를 하나 보시자고. 뭐라고 나와 있나요? 사주팔자. 병신. 정묘. 병신의 정묘에. 계묘에. 경신 한번 보시자고.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남명이라고 보시자고. 이 사람이 지금 우리는 용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강해요 신약해요 우리가 따지려면 무조건 일간이 신강 신약을 따져야 되죠. 내가 신강하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나요? 금 내지 수가 있어야 되잖아. 있네. 여기에 보니까 인성이 있잖아. 그런데 인성이 기본적으로 등용 득지, 즉 월지와 일지를 장악하고 있나요? 안 했잖아.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예요?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약이야. 그렇죠? 신약이에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신약은 나쁘고 신강은 좋고 이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내가 전부 다 보니까 천간은 정계충으로 와 있네. 그렇죠? 여기 밑에 보니까 신묘하네. 신묘하잖아. 신묘하잖아. 이게 원진 귀문이라 그래. 저 가면은 이건 남편으로서는 아주 잔소리가 심한 사람이야. 원진 귀문이 있어서. 그런데 보실까요? 내가 수생목하죠. 식신이잖아. 식신이 깔리면 뭐가 되나요? 상간의 기운이죠. 그러면 오지랖이야 일단. 응? 오지랖인데 우리가 격국은 아직 안 배웠지. 이게 무슨 격이다 이런 건 얘기하지 말고 오지랖의 사주야. 내가 오지랖의 사주면은 결국은 이 상관이 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상관이 치는 것이 정관을 십성을 치잖아. 그렇죠? 정관을 쳐버려. 이랬을 때 이 사람은 어때요? 직업에 안정성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 상관, 식신상관이 강한 사람 치고 직업이 아주 일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없어. 그렇다고. 자, 그러면 식상이 강하면은, 식상이 극하는 것은 정관이지만 식상이 또 빼서 설하는 기운이 뭐예요? 인성이잖아. 인성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관인이 깨진 사람이에요.
관인이 깨진 사람은 직장 생활이 잘 편치 않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이 계묘 정도 되면은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약하죠. 그쵸? 신약은 직장명이죠. 신약은 직장명이죠. 그 다음에 신강은 자영업자명이고 사업가명이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직장 생활하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장 생활이 나의 이 정관이잖아. 계속해서 내가 할 때, 특히 이 사람이 갑오년이라고 이렇게 보시자고. 2014년. 또 이렇게 또 식상이 상관이 들어왔네? 상관은 뭐예요? 나를 그만두는 착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관이 또 망가지죠. 직장 생활을 해도 직장에서 안정된 죄를 만들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굉장히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식상이 많이 들어온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그럼 금년에 갑오년이 들어오죠? 그럼 지지에 이렇게 오묘 파가 들어오잖아. 그러게 되면 대체로 깨지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 사람은 우리는 분석은 그렇고 용신의 입장에서 보면 용신은 나는 지금 신약하니까 무엇이 용신이에요? 기본적으로 인비가 용신이잖아. 그렇죠? 인성이 나한테 도움이 되든 안 되든 어떻게 된다? 금을 갖다가 우리가 취용을 하는 겁니다. 금이 용신인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6년에 병신의 운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드디어 용신을 갖다가 우리가 쓸 수가 있고 그 용신의 덕분으로다가 어떻게 한다? 정제를 보지요. 그럼 16년에는 돈을 만지는 거야. 이 사람은. 용신이 재성의 운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힘들어. 그런데 용신이 인성이야. 이 사람은. 용신이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용신의 운이 들어왔어. 용신의 운이. 인성이 뭐를 쳐버린다고? 식상을 쳐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인성이 뭐를 극설해버린다고요? 재성을 극하잖아. 그렇죠. 용신의 운은 들어와서 좋은데 재성은 뭐예요? 나한테 부인이잖아. 부인의 힘을 극설시킨다는 건 뭐예요? 결국은 재성을 극설시킨다는 건 재성은 부인하면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쇠해서 잘못되거나 마누라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돼요? 헤어지거나. 내가 강해서 좋을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더라. 그러니까 용신이 들어오면 반드시 용신이 득도 되지만은 그 반대적인 측면에서 실이 되는 득실의 개념에서 실이 되는 육신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용신을 가지고서 이 사람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용신의 운이 시주로 들어가 있죠. 시주의 말년이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말년에 우리가 그러잖아. 송아지도 부빌 언덕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말년에 인성을 사주에 놓고 있다. 시주에. 괜찮은 팔자예요. 이 사람은 차남으로 태어나도 부모를 모셔야 되는 장남이야. 근데 부모로부터 뭐 인성을 내가 다 받지요. 그럼 뭐예요? 부모로부터 상속증여의 대상인 거야. 나는 공부했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거야. 부모를 내가 모시기도 하지만 장자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그러면서 용신이 인성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사람은 늙음하게도 자기 사업보다는 직장 생활을 통해서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어. 아주 힘들어. 왜? 이렇게 나의 이게 뭘로 들어와 있나? 부인이잖아. 그렇죠? 부인이잖아. 이렇게. 이 사람 부인이잖아. 이렇게 전부 다 이 재성이 내가 신약한데 재성을 볼 뿐이잖아. 이렇게. 쟤를 컨트롤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돼. 용신의 운이 들어왔을 때 그나마. 그래서 이 사람은 쟤는 보는 사람인데 너무너무 힘들어. 근데 쟤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저 고법에 가면 병에 들어와 있어. 병의 신이 병, 역마에 들어와 있어. 이 사람은 돈을 벌려고 저기 움직이면서 돌아다녀야지만 돈 버는 사람이라고.